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8일 오후입니다. 오늘 오후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초췌한 모습으로 청와대 앞의 철야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사회를 보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황교안을 연호하면서 이 단상으로 모셔왔는데 황교안 대표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한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더니 다 안녕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습이 아주 근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전 지사는 황교안 대표를 사안별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정부의 반일 캠페인에 왜 동참하느냐 또는 왜 탄핵에 가담했던 국회의원들을 정리하지 않느냐는 등등의 취지로, 그러나 오늘은 아주 동지적 유대관계를 나타내고 황교안 대표를 깍듯이 모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상에는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강권하다시피 단상으로 모셔왔고요. 그리고 그 67일째 지금 철야 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과 어울려서 악수도 나누고 하더니 조나단 목사를 찾았습니다. 조나단 목사는 지금 정광훈 목사를 보좌를 하면서 아주 초인적으로 이 집회, 농성을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체력은 거의 슈퍼맨 수준입니다. 조나단 목사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할 때 바로 그 옆에서 이 철야 농성하는 분들이 응원을 했고, 정광훈 목사가 찾아가서 한 40분 동안 만나고 나오니까 기자들이 가장 오랫동안 만났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좀 얄미운 제목을 뽑았어요. 한국당은 정광훈 목사를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니까 정광훈 목사가 벌컥하게 가지고 지난 토요일에는 공개적으로 조선일보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어제는 하나의 대한 언론으로서 애국 시민들이 만드는 일간지를 창간하겠다라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정광훈 목사는 또 본인의 교회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농성장을 찾아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일 토요일마다,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는 매일, 그리고 토요일마다 광화문광장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인원의, 그리고 열기를 띤 군중이 모여서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이 정광훈 목사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대표하는 한기총, 그리고 한기총을 뒷받침하는 한국의 개신교가 정치적 기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세력이, 한국 사회에서 아주 한 세력이 지금 정치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또한 개신교 장로입니다. 개신교가 정치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종교와 정치는 구분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종교와 정치가 만나기도 하죠. 그것은 도식적으로 이래저래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명칭을 가진 데가 많은데 특히 유명한 곳이 독일입니다. 지금 독일은 기민당이 줄곧 여당 역할을 했고, 지금 메르켈도 기민당 출신이고, 기민당을 만든 아데나워,
그리고 기민당 총리로서 바로 30년 전에 동서독 통일을 이끈 콜, 이런 분들이 다 기민당이고, 이 기민당은 기독교, 구교, 신교 합쳐서가 주축이 돼서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치를 겪으면서 독일 정치인들이 각성을 했습니다. 새삼 깨달았습니다. 즉 나치나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와 대결하는 데는 역시 기독교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런 확신을 했습니다. 공산당과 싸우는 데는 기독교가 앞장설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한국에서도 기독교가 새로운 사명과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공산당과 싸우는데 기독교가 중립을 할 것이냐, 또는 공산당과 싸울 것이냐, 아니면 공산당을 피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화두를 던진 분이 바로 전광훈 목사입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걸 들어보면은 다 성경에 맞고 다 헌법에 맞는 이야기만 골라서 합니다. 성경과 헌법이 만나는 장소, 그리고 십자가와 태극기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청와대 앞이고 이승만 광장입니다. 그리고 인물로서는 정광훈, 황교안, 그리고 그 중간에 김문수 지사는 천주교도입니다. 근데 지금 개신교에 관심이 많아서 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변에는 기독교 정신이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보수 정치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공천 과정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잘하면은 선거에서 이기고 공천을 못하면은 망합니다. 2016년 4월 총선 왜 망했습니까? 새누리당이 공천을 잘못해서 망했습니다. 공천이 결정적입니다. 어떻게 감동적인 공천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뭐 3선 이상은 물러나야 한다든지 탄핵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큰 원칙 하나가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민주적 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지역구 후보는 그 지역의 주민, 당원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구마다, 전국의 지역구마다 후보자를 결정하는 소규모 당대회가 연달아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바로 이승만 광장에 모였던 그 열기를 가진 애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 후보를 선출하는 데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되겠죠.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그리고 당원의 지지, 그리고 일반 국민의 지지, 이걸 어떻게 잘 설계를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공천하지 않는다, 국민이 공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지역구마다 공천대회가 열린다면은 이게 전국적으로 이 애국 세력의 에너지가 표출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들려면은 저는 광화문 광장으로 모였던 바로 그 사람들과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연동시키느냐, 연결시키느냐 하는 정치공학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할 공천관리위원장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김문수 지사 같은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적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김문수 지사는 뭐 정치도 많이 해본 사람이고 국회의원도 한 번도 낙선한 적이 없고, 지사 2분 해서 성공적으로 10년 동안 했고, 또 대권에 도전한 적도 있고, 또 지금은 바닥에서 좌파와 가장 격렬한 투쟁을 하고 있는 이분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이 폭발하기 시작한 애국 시민들의 에너지와 정치를 연결해주는
그런 자리가 어떨까 하는 게 저의 개인 소견입니다. 어쨌든 오늘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 나타난 것은 담내 차원도 있겠지만은 그런 상징적 의미, 자유한국당과 애국시민의 연결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광훈, 황교안 두 사람이 이 우파 지도자로 이제 부각이 되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 같은 분은 어제 광장에 나와가지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정치권은 황교안 중심으로 뭉치고 애국운동 세력은 전광훈 중심으로 뭉치자.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밀어주고 지도자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의 카리스마도 있었지만은 이승만을 지도자로 알고 따르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있었으므로 잘 조직된 공산당을 꺾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위에 세울 수 있었다는 점,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십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